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으나 앞으로 기소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자료에 대해 참고조차 하지 않겠다며 재수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의 사냥개로 변한 오동훈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구속시키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행동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청래가 오동훈을 불러 군기를 잡았던 장면은 이 모든 상황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정청래의 요구에 오동훈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고 독립된 수사기관의 공수처장이 아닌 민주당 법사위원장 앞에서 굴복한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지시를 이행하겠습니다는 말은 오동훈이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공수처장 오동훈이 있는데 작년 5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직접 오동훈을 지명했죠. 이 과정이 현재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며 윤 대통령과 오동훈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당시 민정수석실은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했는데 검증 결과에 따르면 다른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제쳐두고 오동훈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오동훈을 선택한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데 당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었고 또 다른 검사 출신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판사 출신인 오동훈을 선택했던 것인데요. 민정수석실의 검증 과정에서는 오동훈은 여러 문제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동훈은 과거 행적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한 논란에 휩싸였는데 대표적인 의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위장 채용 및 급여 논란인데 오동훈은 과거 로펌을 운영하던 시절 배우자를 직원으로 위장 채용해 5년간 약 2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의혹을 받았고 이는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편법 행위로 지적되었는데요. 그리고 딸에게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도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재산관리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문제로 여겨졌죠. 또한 정치자금 기부 의혹도 불거졌는데 현직 판사 시절 민주당 총선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정황도 밝혀졌는데요. 이는 현직 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당시 그는 판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자영업자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동훈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공수처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검사 출신을 임명하면 또다시 말이 나올 것을 염려해 판사 출신을 임명해버렸던 건데요. 특히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대놓고 공수처를 실력도 없고 하찮은 조직이라고 폄하하며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죠. 당시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엘리트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조직이라며 삼류 사류 검사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수처를 낮게 평가했고 공수처장은 여기에 상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동훈은 그 이름만 들어도 최근 공수처의 혼란을 떠올리게 하는데 어제 아침 출근길에 뭔가 일을 해냈다는 듯 활짝 웃으며 모습을 드러냈던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씁쓸함을 안겼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제로 밀어붙이고 구속까지 시켰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서의 실적은 참담할 정도로 초라한데요. 공수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지난 몇 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고작 5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죄 판결을 얻어낸 사건은 고작 1건이고 그마저도 2심에서 뒤집혀버렸죠. 그리고 지금 오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공수처는 급박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무리수를 둔 영장 청구를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택해 마치 법원 쇼핑을 하듯 영장을 청구했죠. 150쪽에 달하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서는 대부분이 수사 자료가 아닌 언론 보도에 의존한 자료들인데 체포부터 구속 영장 청구까지 모든 절차가
이재명의 조기 대선 야욕을 이루기 위한 빠른 속도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니 수사한 것은 없고 언론 보도나 방송 내용을 그대로 베껴놓았을 뿐이었죠. 이는 수사권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공수처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고 내란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는 태생부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었더라도 공수처와 이재명은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했을 것이고 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움직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 좌파 커넥션 안에서 움직이는 공수처의 행보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공수처 설립 이후 첫 번째 피의자 구속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기각되었고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실적 제로의 공수처가 드디어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인데요. 그동안 법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내란 혐의와 구속영장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제기했지만 실제로 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 사유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된 반론이었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도입된다면 공수처가 진행하던 수사와 관련 자료 신병까지 모두 특검으로 이관해야 하고 특검이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윤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비판을 더욱 커지게 하는데요. 또한 공수처법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구속된 상태에서 최대 2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런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 모순과 무리수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점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단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신병 확보와 기소 준비를 위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10일씩 기간을 나누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10일 동안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추가적으로 10일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초유의 방식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활용해왔죠. 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물론 이번 구속영장까지도 서부지법을 통해 청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도록 계획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명백히 법원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불법이 불법을 낳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결국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의 효력과 법적 타당성에 대해 큰 다툼이 예상되지만 공수처와 민주당은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재판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 결국 검찰이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수처의 역할은 그야말로 숟가락만 얹은 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오동훈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군형법 제69조를 위반, 군용시설을 훼손했다면 이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인으로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공수처는 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하며 망신만 더했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로 과거 행적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가 이끄는 조직은 과연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의문인데요. 현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신뢰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